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의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귀한 게스트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아산병원 소아정신과 김영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유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을 모신 만큼 우리 어린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로 골랐는데요.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부모님들도 맞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이제 주제인데요. 왜 소아정신과에서도 유전이 중요한가요, 교수님? 유전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받은 타고난 성향을 결정하는 많은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유전적인 요소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은 뇌 발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ADHD, 틱, 뭐 지적장애, 자폐증 이런 신경 발달 장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신경 발달 장애는 어떤 뇌 발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뇌 발달의 문제는 어떤 다양한 유전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좀 이런 유전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맞아요. 보러 오시니까 부모님들 한켠에 항상 그 맞아.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나한테서 뭘 물려받았나? 네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얘는 왜 이런 것까지 나에 닮았지?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만난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까지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들을 뽑아서 유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유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전이라는 말이 좀 많이 쓰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전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면서 좀 부모님들이 헷갈려서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따지면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유전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는 inherited, 이게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enetic, 유전자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물려받았다는 거랑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건 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아기가 생기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정자와 난자가 생길 때는 몇십만 개의 유전자 변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변이가 생긴 거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타고난 체질 같은 네,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려받았다와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네. 그걸 먼저 말하고 네. 시작하고 싶네요. 네. 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빠가 키가 크면 애가 키가 클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완전히 아빠가 키가 되게 크고 엄마도 되게 크대 조그만한 애가 나올 수도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키라는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가 엄청 큰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조금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가 합쳐져서 키를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닮는 경향이 있지만 또 딱 닮지는 않는 그런 네,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엄청 큰 힘을 가진 강력한 한 네. 유전자가 있을 수 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잖아요. 근데 네. 염색체가 3개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유전자가 3개인데 그런 유전자들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뭐 자폐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싱크3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싱크3 하나만 딱 잘못되었는데 그게 아이의 뇌발달에 영향을 많이 줘서 자폐나 지적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랑 완전 다른 거죠. 조그만한 힘을 가진 많은 유전자와 강력한 힘을 가진 한 개의 유전자. 네, 네. 이제 그거의 차이도 조금 이해를 네. 하시면 그래서 좋을 것 보통은 같아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빠르게 되고 좀 밝혀진 게 많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거는 아직도 사실 연구가 안 된 부분이 미지의 영역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연구가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네. 아직까지는 네. 계속 네. 연구 중이고 다 정답은 없다. 네. 근데 점점 더 많은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결론은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혈액형처럼 단순하지 않다. 않다. 그리고 물려주는 것 외에도 변이와 새로 음. 생기는 것들이 있고 우리 염색체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네, 어렵다. 네. 그 정도로 알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네.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능이죠. 맞아요. 네. 지능이 유전의 영향이 크다.
대한 질문입니다. 지능은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다는 말은 타고난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뭐 20%가 타고나는 거다, 뭐 80%가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좀 너무 크잖아요, 차이가. 네. 그 어느 정도로 유전자의 영향이 큰지가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나와 있는 연구 중에 27만 명을 대상으로 지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이제 연구한 걸 보면 23개 염색체에 고르게 걸쳐서 1016개 유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2018년도 나온 거거든요. 1016개. 1016개. 네. 거의 8, 9년, 9년 지났잖아요. 네.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더 많은 유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유전자들이 한 개 한 개 힘은 되게 적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엄마한테 딱 물려받았다. 네. 아빠한테 딱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게 혹하는 음. 후킹 뉴스를 보면 X 염색체와 지능이 관련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 지능은 엄마에게서 비롯된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 나온 연구 한 개를 그렇죠? 바탕으로 네네. 이제 그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소문이 자꾸 커지는 거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로는 지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너무 많고 그 둘 중에 누구 한 사람한테서 딱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도 있느냐?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굳이 안 시키고 싶다. 옛날에 영화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피 딱 뽑으면 네. 얘가 뭐 그 지능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직업은 네. 어떤 직업을 좋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이렇게 신기한 존재여서 타고난 것이 있어도 그 태어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 또 교육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능과 공부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지능이 네. 엄청 좋아도 교육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고 아동 학대를 당하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네. 머리가 엄청 좋아도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능은 평범하거나 살짝 낮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이렇게 네. 성장해가는 네, 네.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능 외에도 뭐 실행 기능, 회복 탄력성, 네. 자존감, 성실함. 경험, 성실함과 음. 인내심, 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네. 때문에 네. 지능으로 공부는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싶네요. 부모님들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재 유전자가 따로 있나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부의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고 뭐 전 세계 희대의 네. 뭐 물리학 난제를 해결하는 그런 네. 일부의 사람들은 네.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가끔씩 저한테 진료실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애가 어디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상위 1.2%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도대체 영재 판정은 어떻게 내리는 그러면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한테 뭐라고 네. 설명을 했냐면 지금 하신 검사는 웩슬러 검사인데 네. 우리가 한 해 애들이 70만 명이 태어납니다. 네. 근데 그중에 1.3%면 애들이 엄청 많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영재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으면 네. 성실함과 네. 실행 기능과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맞아요. 정서적 네. 안정감으로 할 수 있는 하는 네.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제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뛰어난 친구였어요.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다 깨우치고 정말 이제 평균 레벨보다 훨씬 잘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또 못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또래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이런 친구였거든요. 부모님의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신 거예요. 어머님 쪽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셨고, 아버님은 그래도 이제 친구랑 좀 어울리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뛰어나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차은우처럼. 굉장히 누가 봐도 극단으로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울 때, 넌 잘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키우진 않죠. 이렇게 키우진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은우 씨가 그 유키즈에 나와가지고 네네. 그냥 자기가 속상했었던 그 마음 아팠던 순간을 네네.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말할 네네. 때 정말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잘생겼는데 저런 마음까지.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차은우는 유전이겠죠? 외모는 좀 유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닮은 게 있겠죠? 기질과 유전을 조금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질 자체도
이제 물려받는 것인가. 기질에 대한 유전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역시 그것도 한 개 유전자가 아니라 작은 힘을 가진 많은 유전자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닮는 경향이 있긴 한데 꼭 맞는 건 아닌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기질은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기질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지만 좀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뭔가 예민함을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또 이제 기질 이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론저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은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 네, 네.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성격은 경험을 만들어져 통해서 가는 거. 근데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어떤 사람을 네. 구성한다. 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기질 검사들 중에서 제가 해봤을 때 노벨티 시킹이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선생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네. 교수님도 높으시죠? 전 높긴 한데 선생님도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질은 타고나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성숙하게 발현을 맞아요.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어떤 성향을 좀 파악하는 거 정도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기질 검사를 부모님이 체크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본 아이 모습과 너무 다르게 그런 체크를 경우 있어요. 해놓으시는 맞아, 경우가 맞아. 있는 네네. 거예요. 비대면 검사로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또 너무 맹신해서 안 된다. 우리 아이는 이렇다, 우리 아이는 이렇다. 음, 그렇게 보면 또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맞아요. 육아가 뭐 기질은 어느 정도 좀 아이를 이해하는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ADHD, 틱,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이 유전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가 ADHD인 거는 저 때문인가요? 혹은 우리 남편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ADHD가 유전 경향이 좀 높기는 하잖아요. 아들 4명인데 아들 넷이 다 다니는 집도 있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 아들, 여동생 그런 네 경우도 명이 있죠. 다 같이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DHD가 흔한 병이고 네네. ADHD가 있는 집에 ADHD가 있고 네네. 좀 엄마 아빠가 틱이 있거나 뭐 외삼촌이 틱이 있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 애가 틱이 있고 이런 경우가 네. 종종 있거든요. 네네. 그렇긴 한데 또 양쪽에 틱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ADHD가 없는데 또 애가 나오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 둘 다 틱이 있는데 밑에 있는 틱을 안 하는 애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향성은 있지만 네네. 100%는 아니다. 혈액형처럼 되는 건 아니다. 네, 혈액형처럼 네. 되는 건 네. 아니다. 네. 사실은 많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고 좀 무겁게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사실 부모님들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또 탓하게 되거나 좀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맞아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니한테서 물려받았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서로 네. 하기도 하고.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유전적인 이상은 ADHD나 틱이랑 되게 다르게 되게 힘이 센 한두 개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유전자들은 그 정자와 난자가 생길 때 감수분열하면서 생기는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실제로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저한테 진료 오셨는데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괜찮으신데 아이는 잡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이거는 물려받은 경우보다는 저절로 생긴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누구 한 사람한테서 물려받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서로 좀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음. 경우 상담도 이제 해주시는데 첫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둘째 계획을 할 때 그러면 사전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 원인 유전자를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아기가 뱃속에 생겼을 때 그 아기는 그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에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 유전자 이상이 특별히 없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규모 연구들에서 첫째가 자폐였을 때 둘째가 자폐일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조금 이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워낙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더 이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들이 타고난 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요. 또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능력을 또 잘 다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